먼저 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대지가 하얗게 보이고 주변으로 회색으로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에디트에 환경 설정이 있다 그랬죠. 예, 환경 설정 들어가서 예,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찾아 들어가면요. 예,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예, 요 밝기를 이 캔버스 컬러하고 이제 매치되는 이 주변의 색깔 이 밝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트보드 주변으로는 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색상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바깥에 이런 흰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색으로 하는 게 훨씬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이렇게 회색으로 놓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줄여보면 이거 주변으로는 회색판이 이렇게 있죠. 즉 회색판 주변으로는 이 안으로 아트보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도구 상자에 여기 아트보드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 아트보드를 자, 이렇게 통째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얘를 통째로 이렇게 옮겨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보기 좋게 이렇게 옮기시고 자, 얘를 보면 예, 아트보드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트보드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 둘, 셋, 넷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트보드를 내가 여러 개 쓸 것이냐 또는 하나를 쓸 것이냐, 이거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윈도우에 아트보드라고 하는 패널 열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아트보드라고 하는 패널 여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아트보드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그냥 뉴 아트보드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비어있는 이렇게 아트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비어있죠? 예. 휴지통 버튼 눌러서 얘를 지우실 수 있고요. 또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트보드 1번을 이 복사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면 얘는 오브젝트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오. 아트보드 여기에 있는 요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면 뉴 아트보드라고 하는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면 얘가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 자, 나머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여기에 있는 아트보드 버튼 누르고요. 얘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끌어대면 이렇게 안에 있는 오브젝트와 아트보드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얘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통째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선택해서 지우고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셀렉션 툴로 알맹이를 지워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트보드를 작업을 했는데 자, 이렇게 작업하면서 보니까 내가 뭔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변화가 생겼네요. 자, 어떤 변화가 생겼냐? 문서의 탭에 보니까 탭 뒤에 이렇게 별표가 생기죠. 별표가 생겼죠. 문서 이름 뒤에 별표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 즉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파일에서 이 세이브를 열어보지 않아도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서 이름 뒤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지금 내가 저장할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아트보드에 대해서 아트보드를 이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아트보드를 여러 개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때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 첫 번째 아트보드를 여러 개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 개. 두 번째 경우 아트보드를 한 개만 사용할 때입니다. 자, 아트보드를 여러 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냥 작업 끝났어. 작업 끝이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막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아트보드 3개를 만들어서 얘를 현수막 공장으로 보내면 3장을 뽑아줍니다. 명함을 내가 10명 걸 만들어야 돼. 얘는 아트보드 하나에다가 그냥 10개 그려놓고 공장으로 보내면 명함 10개가 나옵니다. 내가 스티커를 만들어야 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트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공장으로 보내면 이 스티커들이 나오고요. 편지 봉투 만들어야 돼. 봉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이 끝나는 것들은 아트보드를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왜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을까? 어차피 공장으로 얘가 넘어가면 그 공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아트보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공장에 큰 플로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플로터가 출력되는 용지 크기에 맞춰서 아트보드가 조정이 돼 있겠죠. 그 아트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한 아트보드를 옮기는 게 아니라 명함이면 명함, 현수막이면 현수막, 그 파일 알맹이만 갖다가 그 공장에 있는 아트보드 위에다가 얹을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내가 여기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아트보드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캔버스 밖에는 픽셀이 존재할 수 없어.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트보드 밖에 픽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아트보드를 한 개만 해서 작업할 때가 있어. 자, 이때는 언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넣고 싶어. 그래프를 여기다 넣고 싶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인디자인 파일에서 이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을 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얘를 링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AI 파일은 C의 뭐 무슨 폴더에 뭐 어디 위치하고 있다. 경로만 지정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인쇄용 PDF를 만들 때 한꺼번에 얘를 끌어옵니다. 작업할 때는 얘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동영상을 편집할 때 그 많은 동영상 클립을 다 갖다 얹으면 컴퓨터 다운되겠죠. 동영상이 여러 개 클립들, 조각들에 있는 경로만 지정해서 편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동영상을 만들죠. 그렇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서 아트보드를 여러 개 만들었어. 그러면 야, 나는 여기서 이 링크가 무슨 AI 파일이야 라고 하는 링크 한 번만 타면 되는데 무슨 AI 파일 중에서 아트보드 1번이야. 무슨 AI 파일 중에서 아트보드 2번이야. 그러면 경로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 권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서 무슨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중에서 몇 번 아트보드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하면 이 인디자인 파일에서는 경로 부담이 2배가 되겠죠. 그렇죠? 이래서 나중에 이 인디자인 파일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여기서 제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가 링크로 가져가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트보드를 한 개만 생성을 합니다. 왜? 그래야 이 링크라고 하는 게 간결해지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트보드를 여러 개 쓸 때 어떤 경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이 끝날 경우. 아트보드를 하나만 써야 될 때 어떤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링크로 이 파일을 가져갈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금방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아트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앞뒷면이에요. 앞뒷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가볍게 들어주세요. 예, 가볍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러로 얘를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그 4단 접지입니다. 반 접고 다시 반 접는, 예,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이 접힌다라고 하면, 예, 여기서 먼저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반을 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한 면이 104mm, 얘가 104mm라고 하면 얘는 바깥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업할 때 105mm, 105mm, 적어도 1mm 정도씩은 이쪽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이즈로 접으면 종이가 밀려서 나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4단 접지, 3단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내가 일러 파일 하나로 그냥 3단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 이렇게 세 쪽 나누죠. 그러면 여기가 A4 옆으로 내가 누워서 눕혀놓고 작업한다라고 하면 얘는 297mm고 이쪽은 210mm가 나오죠. A4가 210에 297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 얘가 100이면 접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얘는 97mm로 작업을 해줍니다.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접지의 모양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이 면이 얘가 97mm가 되는 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러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고 접는 것 작업한다라고 하면, 예, 요렇게, 예, 차이를 주시면 됩니다. 자,